요즘 노년까지 모아온 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줬더니 재산을 받은 뒤에는 태도가 불변해서 급기야는 폭행까지 이어지는 폐륜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상속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폭행 피해를 당한 어르신을 연결을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르신 나와 계시죠? 예. 예, 자 이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시라고요? 예, 재판이 9월 1일 날입니다. 예, 그 자녀들 대상으로 지금 고소를 하신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말을 해놓고 집자고 부모를 배신하고 내쫓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먼저 자녀들에게 물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셨던 거죠? 6천만 원이요. 예, 6천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르신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평생 모아놓은 그런 돈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따님이 이제 집을 장만하고 나서 그 어르신을 네. 모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쫓아낸 건가요? 예. 네, 갔습니다. 집을 샀다고 그래서 한 2달쯤 됐는데 그것이 아들이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따님한테 6천만 원을 준 거를 이제 아들이 알고. 예,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웠습니다. 저 남매끼리. 남매가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 돈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왜냐면 이렇게 말하자면 저를 과시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지가 할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예. 아들네를 가서 돈 1,500만 원을 줬습니다. 나머지. 아, 예. 그지 저 아파서 입원하기로 했는데 예. 아들이 자식들이 이 병원 비고 그런 걸 안 주고 내 돈으로 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 있는 것을 뺐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매 간의 재산 싸움에 못 이기셔갖고 이제 결국 아들 집으로 가셨는데 아들이 본인이 왜 찬밥 신세냐 그 불평을 했었고 나머지 어르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병원까지 입원시킨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통장 번호까지 알아내서 이제 돈까지 아들이 뺏어간 거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들이 나보고 폭행을 하고 예. 전부 사기당했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때리고 패고 생각하니 이래 살 수 있습니까? 이 법에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부모에 대한 효성을 하길 빕니다. 예, 어르신 참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원만히 일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부모는 예. 어르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폭행까지 당한 어르신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또 이런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효자식 방지법을 제안한 장진영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진영입니다. 네, 불효자식 방지법을 제안하셨는데 법안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민법 개정안은 부모님한테 이제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님한테 환수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민법 개정안이고요. 예. 형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존속을 폭행한 경우에 존속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일반 범죄로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제 민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이제 두 개를 발의하셨는데, 자 그럼 현재는 법적으로 자녀에게 일단 증여를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558조에 증여 해제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행된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가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현금 같으면은 이미 이제 현금 계좌가 이체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증여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미 건너간 재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뭐냐면 증여 해제하면 그냥 그 증여 해제 효과를 그대로 발생하도록, 그래서 그 지금 효과를 차단하고 있는 건데요. 그 차단하는 댐을 일부분 이렇게 없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법 적용 조건이 부양 의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부양 의무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돈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생활비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사실 수 있도록 뭐 일단 집이 필요하고 드시고 또 주무시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안 된 경우에 안 되는데도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두 달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꽤 장기간 동안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 이제 불효자식 방지법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불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뭐랄까요, 좀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게 법이 이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이 법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은 부모님한테 그만큼 혜택을 입은 자녀가 부모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적정한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또 최소한의 용돈이 얼마일까?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부모님은 생활 유지가 어려워야 되고 자녀들은 부양할 조건이 돼야 되고 최소한의 이건 최소한의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비보다도 훨씬 낮은 정도 수준이 될 텐데요. 예. 그런 정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열어둬야 된다. 이런. 예, 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인데 또 이런 법안까지 나오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안타깝죠. 네. 자, 또 한 면에서는 또 이 불효자식이지만 또 향후 개선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잘못했다고 해서 또 재산을 다시 회수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자식이면 부모로 하여금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할까요? 오히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롯데그룹 사건에서도 보시듯이 부모님이 이제 증여를 했다가 약간 이제 치매 증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노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오락가락 해갖고 또 증여 해지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경우까지 뭐 다 그 소송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이제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실한 의사인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법안이 좀 잘 마련이 돼서 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좀 사용되면 좋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